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지상단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단병은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 또는 전쟁을 논한다 이런 뜻인데요. 실질적인 뜻은 이론과 현실이 상당한 괴리를 보였을 때 이것을 지상단병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단병의 유래는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장평의 전쟁에서 유래됐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전쟁, 그리고 전국시대를 거의 종결시켰던 전쟁이 장평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진나라와 조나라가 싸우게 되는데요. 진나라 옆에는 조나라도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한나라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대군이 한나라의 중간을 공격해서 수도와 그 위에 있는 상당 땅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자 상당에 있었던 한나라의 장군이 진나라에 항복을 하지 않고 조나라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때 조나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었으면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조나라 효성왕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자기네가 열심히 공격을 해서 상당 땅을 얻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공격을 가했겠죠. 그래서 조나라도 급히 그 유명한 연파 장군이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상당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나라가 상당 땅을 접수했고요. 그 왕을이란 대장군과 연파 장군이 장평에서 부딪혔습니다. 이때 연파 장군은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진나라가 너무나 강력한 국가여서 수비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잘 구축을 했는데요. 왕을이 아무리 공격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꾀를 내서 이 연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나라 내부에 소문을 퍼뜨리자 당시 진나라 재상이었던 범죄의 꾀에 따라서 많은 간첩들을 조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조나라 도성에서 이런 소문을 냅니다. 연파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겁을 너무 많이 낸다. 진나라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공격도 안 하고 저렇게 지키기만 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은 조사의 아들인 조괄이다. 그는 병법에 아주 능통한 자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조괄은 젊지만 병법을 논하면 전쟁을 여러 번 치렀던 자기 아버지는 물론 다른 장군들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효성왕은 조괄을 총사령관으로 선발해서 연파를 대체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재상이었던 인상여가 반대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조괄은 전쟁을 진짜 치러본 적이 없는 장군입니다. 그가 나가서 지금 이러한 전쟁을 치르기엔 무리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조괄을 전선에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연파가 지키게 하십시오. 그랬지만 조효성왕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군주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집이 좀 센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갔는데요. 항상 그렇게 되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파를 교체시켰습니다. 그때 사실 조괄의 어머니도 효성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가 죽을 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들이지만 조괄을 총사령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 조괄은 병법을 논하고 이런 데 뛰어난 자이지만 현실 속의 전쟁을 1도 모른다. 그러니 그를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괄의 어머니가 효성왕에게 얘기했지만 효성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조괄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괄은 연파에게 군대를 이어받자마자 연파가 세웠던 수비 전략을 공격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조괄이 총사령관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진나라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명장 중에 명장, 백기를 총사령관으로 앉히고 왕후를 부장군으로 앉히면서 항구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백기가 대장군이 됐다는 소문을 내는 자는 차명에 처하겠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비밀리에 백기가 진나라 군대로 와서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괄은 여전히 왕후리 장군인지 알고 공격 작전을 피는데요. 2만 5천 명의 기병을 끌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백기가 뒤로 계속 후퇴를 시켰습니다. 물론 후퇴하면서 양쪽에는 진나라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죠. 그것도 모르고
조갈은 계속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전고가 울리면서 조갈의 군대를 진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사실 옛날 전쟁은 앞에 대장이 없으면 뒤에 있는 병력은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갈의 뒤에 40만의 조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지만 대장군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포위를 해서 46일 동안 포위를 했기 때문에 조갈은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전부 다 전멸당했습니다. 이것이 지상 단병의 사자성어가 된 유래인데요. 조갈은 실제로 병법설 놓고 논할 때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략을 세웠지만 현장에서의 경험도 없고 현장 전쟁의 참혹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지상 단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 잘 아시죠?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데요. 제갈공명이 북벌에 나설 때에 가장 믿었던 제자이자 장군이 바로 마속입니다. 마속은 원래 참모형의 장군인데요. 제갈량이 남부 공격을 할 때 가장 뛰어난 전략을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마속입니다. 그래서 제갈량도 그가 위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6번이나 북벌을 단행하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북벌에서 전체 군대를 위원 같은 노련한 장군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마속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마속의 나이는 39살이어서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쟁의 경험이 없는 참모였습니다. 그는 사실 병법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이나 조자룡 같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죠. 그래서 제갈량도 굉장히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게 전권을 맡기고 가정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위나라와 바로 이렇게 접촉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유명했던 장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마속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속을 보내면서 제갈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군사가 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량과 이 물의 보급이 끊기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가정에 가거든 절대로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땅에 간 마속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병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니 산 위에 진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말렸습니다. 승상께서도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올라가십니까? 마속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상께서는 여기를 와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지형을 보니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올라갔습니다. 장압이 살펴보니까 총나라의 사병들이 산과 산 밑에를 아주 분주하게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풀어보니까 산에 물이 없고 밑에 있는 개울에서 물을 떠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본 장압은 됐다. 총나라를 쳐버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전명력을 이끌고 이 물을 길러 내려오는 사병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 위에 고립된 마속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돌을 굴려내리고 활을 쏘고 아무리 해도 장압군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으면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명이 자기의 제자이자 장군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이 마속의 스타일이 바로 조갈과 똑같습니다. 병법을 연구하고 또 장군들과 전략을 짤 때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지만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갈공명이 그렇게도 꿈꿔왔고 유비가 죽으면서 부탁했던 중원을 통일하는 꿈을 이 마속이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뒤에 5번을 더 북벌에 나서지만 그것은 이미 위나라가 모든 방어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갈량 본인은 28살 때 유비를 쫓아서 온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까지 경험한 그러한 모사이자 대전략가이자 장군이었지만 마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뛰어난 것만 믿고 제갈량이 그를 전체 책임을 맡겼던 것은
제갈량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인데요. 이 마속의 행태가 바로 지상단병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사실 중국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큰 소리를 치고 오는, 나가서 참패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지상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아주 이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장 경영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실패를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논리적 또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에 경험이 없고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우리 현실 속에서도 지상단병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완벽할지라도 현장의 경험이 상당히 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지상단병이라는 사자성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